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2월 4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났습니다. 2월 2주차 새벽 조교 프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변색 렌즈라 낮에는 색깔이 좀 변합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4초점 렌즈. 국내에서 5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2월 8일 퇴경마 4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이제 1300m 우승을 했던 동쪽 글로리라든지 1300m도 입상을 했던 원더케이, 그 다음에 1000m 우승을 했던 드림폴에 이런 마필들이 승급전을 펼치고 전 경주 1300m 승급전을 펼치면서 3위를 했던 다이아키가 출전을 합니다. 인기도는 이런 마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경기인데 동쪽 글러리, 원더케이, 드림폴에 조교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모두 조교 상태, 동쪽 글러리 오늘 조교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승 기술도 짱짱하고 훈련 내용도 좋았고, 원더케이도 전주부터 훈련 내용이 좋았습니다. 레스카도 오늘 박태종 기수가 다시 한번 훈련을 하고 있고, 레스카 19조의 레스카도 괜찮고, 그런데 페더러킹도 김영군 기수라면 해볼만 하고 이런 식의 조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스트롱레드도 나쁘지 않고요. 스트롱레드도 전경 1300m 우승을 했고 1000m 입상을 했고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저는 주목해보고 싶은 마필이 전주 출전 예정에서 전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1000m의 출전을 예정인데 조교가 좀 약하다는 말씀드렸는데 한 주를 밀어서 출전하고 있는 20점 마방의 백광자마인 다이아키. 자, 이 녀석이 한 주를 밀어서 1200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적절한 배대선 조교사의 출전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이아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토요경마 6경기로 펼쳐지는 국내에서 5등급의 1700m 경주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컬러지 드라고가 원래 전주 1400m 출전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쓰지 않고 한 주를 밀어서 멀로 기술을 기승시켜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썬파이팅은 박태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위드스카이 전경주 김용군 기수가 아쉽게 3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강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1700m 다시 한번 도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전경주 흥행질주 멋진 금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고, 일단 근소하게 앞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라피드 볼트가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탄력감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이게 출전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군의 꿈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마주가 변동됐어요. VIP 홀스랜드에서 표종순마주에서 표종순마주, 이게 형제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좀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탄력은 좀 그렇고, 만세도 딱 그 정도 모습. 그렇다면 결국에 윈드스카이, 선파이팅, 컬러지드라고 이런 마필들 에서 나오겠고,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대대손손, 그 다음에 서던맨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이번 경기는 확고한 지금 우위를 부리는 마필 없이 그나마 윈드스카이가 조금은 더 낫다. 7경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의 1700m 별점 B형 방식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죠. 한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전경주 우승을 했던 챔프킨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인 브라보 가천이에요. 자, 이 녀석도 원래 이제 전주 1400m 출전 예정이었는데 쓰지 않고 한 주를 밀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편성을 잘 찾았었어요. 이번 경주 나오면 선행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보 가천의 행보를 조금 더 끝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 브라보 가천이 이 편성이면 단독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퍼스티지 정도 순발력이 있고, 나머지 크게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페넘브라 정도 순발력 이 정도라면 브라보 가천이 편안한 단독 선행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주 미룬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 보니까 구조 강성우 조교사가 계속 이런 식의 편성을 정주행금도 그렇고 브라보 가천도 그렇고 또 있어요. 계속 출전을 등록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찍을 보죠. 눈치를 딱 보면서 편성을 찾고 있어요. 아주 절묘한 수를 계속해서 찾아내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조교사의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잘 찾아 쓴 것 같아요. 일단은 후반부까지 조교 내용을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자는
하여튼 뭐 조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세급 최경마 8경주입니다. 17수의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400m 결정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기에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피스에 아직까지 확고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은 없는데, 일단 아이언삭스가 다시 한번 멀로 기수가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 경주 시간과거리 아쉬움을 가졌고 12번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가졌던 아이언삭스, 그렇다면 늘한 거리가 더 좋겠죠. 아이언삭스는 이 도라운드 오빠이가 사실은 이제 전 경주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요. 출전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DK 퍼미르가 역시 조교가 아직까지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조의 빅토리 킹은 조상범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훈련 내용은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최근에 순위권 계속 아쉬운데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나머지들은 대군 피닉스도 딱 그 정도 모습. 다 급한 것만 하고 에코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번 경기는 일단 눈여겨볼 필요는 아이언삭스를 멀로 기술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마이오 로미오도 팀 예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편성상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심은 아이언삭스 쪽에서 일단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9경기입니다. 국내시마 4등급이 1400경주 13뒤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초인 강자가 1600에서 작살이 나고 1400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뭐 조교 모습 좋네요. 클린턴까지 상당히 정성을 들였고 1400이라면 또 해볼만 하죠. 여기에 또 한 주 미뤄서 출전하고 있는 녀석이 계십니다. 루킹 굿. 원래 전주에 쓰지 않고 전주 1200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전주 1200이 어떤 편성이었냐면 금빛장인이 나오시는 경주였기 때문에 금빛장인 이그라이 라운 탐맨 등이 나오니까 그 경기에 나가지 않았죠. 결국 이제 루킹굿 입장에서는 1200m에서 금빛장인 이그라이 라운 탐맨과 대결을 벌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미뤘는데, 또 호랑이를 여우를 피하려다가 보니까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떨 것이냐. 부담 중량도 또 5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여하튼 그 경주보다 1400이 차라리 나아요. 루킹굿 입장에서는. 네, 초인강자 하나만 상대를 하면 되니까. 글로벌 썬더도 있네요. 글로벌 썬더도. 근데 글로벌 썬더보다는 초인강자를 초인강자 하나만 상대를 하면 되니까, 뭐 일단은 두마필이 눈에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 됐고, 두마필이 추적배당을 형성하겠죠. 두마필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제 그 싸움이겠죠. 자, 10경주입니다. 두마필이 주교 내용 오늘까지 좋아요. 금메스마 3등급이 1200경주 21대 마필 출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박터지게 싸우는데, 이렇게 21도 출전 등록되어 있으면 뭐 배당이 빵빵 터질 것 같은데, 결국에 나올 수 있는 놈들은 인기마들만 나오기 때문에 볼펜값도 안 나오는 경주가 되죠. 자, 일단 이스트데트가 출전을 하십니다. 원로 기수가 전 경주 59초대를 끊어냈던 58초대를 끊어냈고, 58초대, 59초대는 뭐 1000m 기본으로 끊고 계신 이스트데트가 원로 기수 안장으로 또 출전하고 계시고, 자, 정조입금도 전 경주 59초를 끊어내면서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오늘 전주 출전 예정에서 또 한 줄 미룹니다. 자, 전주 혼합 3등급 1200으로 출전을 했다. 혼합 3등급 그 1200 박 터지는 경주 있었잖아요. 정조입금 입장이잖아요. 하여튼 그 경주보다 더 센 경주로 만나버렸어요. 이것도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에요. 여하튼 왜? 이스트제트를 만났죠. 거기에다 공백기는 있습니다만은 쉬고 나왔더니 더 좋아진 딕시어 게임 14조에 발리오스 승마클럽에서 좌전 재차부, 그러니까 발급적이 좀 이상이 있어서 쉬고 나왔는데, 이 4전 3승의 딕시어 게임, 일본 공국초를 주행심사 시근환했던 딕시어 게임을 만나버렸죠. 초인보트는 별로 무섭지는 않은데, 일단 이스트제트 딕시어 게임, 금노열은 아직까지 훈련 강도를 올리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 또 하나가 있어요. 혼합 3등급 1200m 출전 등록, 거기 같이 정조익금과 출전 등록했다가 밀었던 솔파랑도 또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에요. 얘는 거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죠. 레이팅이 64니까 이착승군에 딱 걸려 있으니까 한 번 더 피해 봤는데, 이걸 또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에요.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거기다 티아고 터치도 있는데, 티아고 터치까지도 뭐 요즘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스트제트, 딕시어 게인, 뭐 최근에 뭐 날아다니고 있는 1000m 발이 58초, 59초지 뭐
근데 뭐 조교가 나빠야죠. 또 두 마리나 조교. 혼합 3등급의 1900m 경주 어떻게 마무리 때까지 조교가 나빠지길 기다려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혼합 3등급의 농담이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농담이었고, 그런 좋은 말들은 계속 성장해 주기를 또 바라보는 것이 참된 경마인의 자세죠. 계속 좋게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혼합 3등급이 1900m 별정 B형 1800m 경주입니다. 전 경주 3위를 냈던 인천 집회 미스 터너가 150m인가 180분인가 150분인가 그랬죠. 제가 추천드렸으니까 아는 거죠. 네, 그 미스 터너 오늘 뭐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또 열을 내고 계셔요. 좋습니다. 좋아요. 전 경주 3위 시간과 거리 아쉬움을 한번 해서 해볼 만한 생각하고, 공바의 기억도 나쁘진 않아요. 공바의 기억도 나쁘진 않고, 나머지들 그 미스터 터너와 더불어서 가장 눈여겨볼 마필이 하나가 있어요. 더블 SP죠. 오늘 전주에 이제 혼합 3등급 1600m, 그 혼합 3등급 1600m가 센 편성이었죠. 그 편성을 피해서 나왔던 더블어스, 한 줄을 밀어서 출전하고 있는 더블 SP, 김동수 기수 완장인데, 이거는 잘 피했어요. 잘 피해서 이쪽으로 나온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호랑이를 피해서 여우를 만난 격이에요. 이거는 호랑이를 피해서 여우를 만난 격이니까 잘 피했어요. 그래서 더블 SP는 저게 내용도 괜찮고 말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뭐 호랑이를 피하니까 미스터 터너 정도 만나니까 미스터 터너나 뭐 대모리 짝스, 뭐 동방 기업 뭐 이 정도 만났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머지 복병권들도 살살 컨디션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1900m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미스터 터너와 더블어스는 뭐 전주부터 조교를 했던 마필이고 어제까지도 조교를 했던 거니까 오늘 눈에 띈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5두의 마필들이 2등급 1400m에서 자음을 겨루게 되죠. 지금 이 상황은 킬리의 제왕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게 돼요. 2등급에서도 바로 입상을 끌어냈을 정도로 이제 선행을 나가서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선행 여부가 간건이 될 수 있는데, 게이트 조건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게이트 조건을, 이거는 이제 게이트 뭐 따라가면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선행을 나가야 더 뛰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제 게이트 조건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뭐 문학 아리아리 이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등급에서 단련이 된 이런 마필들이 포진도 있잖아요. 다크 플레이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사실은 액티몬이에요. 액티몬. 왜냐하면 오랜만에 1400원으로 나왔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문세영 기수 이제 말이 많으니까 여담으로 뭐 개인적 소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캡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어제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세영 기수만 아니면 꺾는다. 이게 뭐 지금 과천에서 이 마필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힘이 차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악벽도 보이는데, 이걸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인공주로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인공주로가 이 지금 과천 본주로하고는 틀립니다. 이 과천 본주로는 기울기 9배라고 하죠. 9배까지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코너링이 됩니다만은, 저쪽 인공주로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인공주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냥 주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코너가 굉장히 급격하게 들어가니까 그 다른 조교자들이 했을 때는 제어가 안 됐는데, 그나마 문세영 기수는 코너에서 제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코너에서는 제어를 했는데, 코너에서는 제가 그 사행을 할 때 문세영 기수가 제어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코너에서 제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캡틴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주로에서 조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 본주로는 코너가 완만한데 인공주로는 굉장히 코너가 그렇게 하거든요. 얘 입장에서 계속 스피드가 너무나 힘이 차 있는 상태에서 지금 최근보다 스피드가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코너를 만나게 되니까, 글로벌 캡틴 입장에서는 그 코너가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돌이켜서 제 개인적 사견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스스로 그쪽에 학습이 돼가지고 글로벌 캡틴은 그 코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인공주로에서 조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3, 4코너에서 그 코너를 그러니까 본 코너에서 코너를 만났어도 글로벌 캡틴 입장에서는
그 코너를 보는 순간 그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서 급격한 사행을 다시 일으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기를 돌려보는 생각을 했고, 워낙 힘이 강하게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재인 기수도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급격한 심한 치침을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정의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지, 배움이 많으신 분이니까 많은 생각을 또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찾으실 거고, 이런 과정이 또 글로벌 캡틴이 성장해 나가는 자양분이 될 것이고, 문세영 기수,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문세영 기수가 가졌을 공포와 두려움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해책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들이 또 경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조교 관찰자들이 대부분이 다 관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어제 받았을 그 공포감이 또 대단했을 거기 때문에 부상 이후에 돌아와서 액티몬에 계속 조교를 했었는데, 좀 정신적으로 좀 극복을 하고 액티몬을 탄다라면 좋은 모습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와일드 썬더가 이제 강급이 돼서 2등급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액티몬에게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었고, 저도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경마를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요인들이 요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경마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그 캡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저의 사견이 있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글로벌 캡틴이 계속 조교를 본 입장에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아니면 지고 싶을 정도다. 너무 지금 제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수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힘이 차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자, 1회 경마로 가보죠. 1회 경마로 3경기입니다. 400m 국내선마 5등급의 경기죠. 조입을 하다가 전경 1000m 나오면 자르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어요. 한 줄을 밀어서 1400으로 나옵니다. 김현경 기사가 다시 조교를 하네요. 강한민 조교사도 역시 신규 조교사들이 이런 것들 잘해요. 이제 베스트 럭키, 오늘 뭐 조교 모습 굉장히 좋네요. 베스트 럭키 관심 연투가 가능하겠어요. 이 정도 모습이라면. 레이팅이 34 이착승분, 요것만 빼면 다 좋아요. 4경기입니다. 그래서 5등급에 1200경기 13대 마필들이 실전 등록되어 있는데, 21조 임봉춘 조교사도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유행이에요. 한 주 미루기. 그래서 5등급 1400m에 출전 등록을 하셨는데, 1400에 쓰지 않고 한 주를 미루신 마필 파워 타워가 있습니다. 파워 타워가 송재철 기수를 기등시킬 예정인데, 송재철 기수가 오늘 조교를 하는데, 송재철 기수가 전주에 조교 때부터 어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조교 때부터 굉장히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의욕을 보이고 계셔요. 오늘 뭐 조교 모습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파워타워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전경주 3위를 했는데 승급을 안 했어요. 아직 정말 승급을 안 한, 천행으로 승급을 안 한 안목항이 다시 한번 열을 내고 계시는데, 이번에 편성은 또 만만치가 않고, 왜냐하면 또 질주의금이 문재영 기수가 기등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다 뭐 원더풀 하트 1000원장은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조교를 하는데, 저기면 안토니오 기수죠. 근데 최근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경주 말을 못하도 못 들어온 블랙잉윙, 그때가 뭐 600배인가요? 뭐 이렇게 됐었죠. 인기 11위였던 블랙잉, 인기 11위였을 때 추천을 드렸으니까, 작년 연말 꼴등이었을 때 추천을 드렸던 블랙잉, 오늘도 이동국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동국 기수가 잘 탔으면 들었을 거예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참, 뭐 솔직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낙풍에서만 4등급이 1200m 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라구난 이발이 이혁 기수 안장인데, 오늘도 뭐 조교 모습 좋습니다. 역시 입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계를 다시 한번 만났고, 선행만 나간다라면 다시 한번 1순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1200m라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럭키 봉성이, 문제는 이제 레이팅이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급이 꽉 차있죠. 레이팅이 꽉 차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그 선행 찬스를 잡아야 되죠. 럭키 봉성 가져갈 수 있겠고요. 웃게기 들적께도 힘이 차있어요. 힘이 차있기 때문에 이 럭키 봉성과 웃게기 들께는 주행 습성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을 종합해서 따져봐야 되겠고,
반면 라우나니발은 이제 두마피를 따라 들어가면서도 입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라우나니발이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블레이드 스톰은 멀로 기술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키풍성 웃게 해줄게. 블레이드 스톰은 게이트 싸움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복병권 중에서는 천강성.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는 뭔가 전개가 원활하게 풀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닌데, 또 하나가 있죠. 전경주에 좀 못 탔다고 생각할 때는 챔프 K 신영철 기수. 요거는 좀 판단은 미스예요. 초반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의 경마는 우리도 이제 그 해외 외국 경마 스타일로 옛날 일본식 경마 용어로 하면 다미한다고 그러죠. 다미를 해서는 안 돼요. 초반부터 푸시해가지고 그냥 바로 밀고 들어가야 되지. 옛날식으로 옛날 용어로 그냥 하면 뭐 용코너까지 다미하고 막 이런 식의 그 경마, 이거는 이제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초반에 제어를 하면서 갔던 부분이 오히려 페인이 아니었나 하는, 초반부터 말 가는 대로 그냥 풀어주고 위각을 붙이고 들어갔으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 실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각이기 때문에 신현철 기수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각이더라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그냥 말 가는 대로 풀어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몇 번을 돌려봐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신현철 기수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다시 한번 내릴지 그런 겁니다. 여하튼 뭐 어떤 전개로든지 라우나니발의 경기 전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졌네요. 6경주입니다. 26대 마필들이 혼합 4등급 1200m에 출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박터지 싸우시겠네요. 문학 미스치프, 선행이라면 뭐 1200m 정도 또 완주할 수 있는 마필이고, 문학 드림은 위측 4행으로 주장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금화 에자일도 1000m 우승을 하고 오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세네 아이린도 이번 경주가 데뷔전을 펼치는데 김옥성 기수가 열을 내리고 계시고, 근데 이 히든삭스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PNSJF도 데뷔전에 1300m에서는 무너졌는데 이것도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녀석이에요. 가장 재밌는 것은 춘산이거든요. 춘산 데뷔전에서 막강한 추임 능력을 보여줬고 2번 연속 입상을 끌어냈는데, 김동수 기수가 어떤 마필을 탈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동수 기수가 문학 미스치프와 춘산 두 마필을 지금 조교를 해요. 그 춘산은 원래 전주에 또 출전 등록돼 있다가 안 쓰고 이번 주에 쓰는데, 춘산과 문학 미스치프 이 두 마필을 지금 조교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체킹을 돼 있는데, 어떤 말을 기승을 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둘 다 좋기 때문에 타는 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마필 중에서 김동수 기승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7경주 13대 마필들이 별점 B형 방식으로 혼합 4등급 1700m 경주에서 자웅을 펴게 됩니다. 행보강자가 드디어 유승환 기수로 교체가 됩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전 경주에 놓고 때려들었던 센스쟁이 딱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팅이 멀로 기수, 이제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이팅은 왜냐하면 전경주 김동수 기수가 잘 탔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수 기수와 조교 때부터 호흡이 그렇게 저는 썩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멀로 기수와의 새벽 조기시 보여주는 입마호흡, 그다음에 그 당시 김동수 기수가 마이팅에게 부조를 줬을 때 반응하는 것과 이번에 멀로 기수가 마이팅에 부조를 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좀 틀리거든요. 부조 반응이 멀로 기수가 줬을 때 부조 반응이 좀 좋다. 그래서 입마호흡이 마이팅과 멀로 기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마이팅이 이번엔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빅 트리플도 나쁘지 않게 상당히 좋게 유지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황금 럭키라든지 대군일, 선스타트도 이번에 다시 한번 열을 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행보강자, 센스쟁이, 마이트윙, 선스타트, 빅트리플, 황금 럭키 거의 업비트한데 조금 근소하게 뭐 손을 들어준다. 마이팅 쪽에다가 지금 점수를 조금만 더 주고 싶은데, 행보강자라든지 행보강자 잠자력, 이거 조교 때 날아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잠자력을 폭발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8경주입니다. 15두의 마필들이 별점 B형 방식으로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도가 문세영 기수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정상만세도 역시 1600 뛰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고요. 스피드 왕룡은 박태준 기수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는데 전 경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로열 스마티도 오늘 탄력감이 좋고요.
컬러드 킹도 최근에 무브먼트를 계속 뒷직전에서 무브먼트를 계속 걸어냈는데 오늘도 그런 조교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브먼트 걸어냈을 때 그때 그걸 잡아냈었죠. 무브먼트 걸어내는 거를 매직 이슈로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무브먼트를 지금 걸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무브먼트를 걸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여하튼 나쁘진 않아요. 스피드 왕용, 스톰 캡틴, 무도, 정상만세, 로열 스마티, 컬러지킹 오늘 다 그만해요. 아직까지 이건 뭐 더 봐야겠어요. 금화슈프림 참 송재철 기수, 금화슈프림의 송재철 기수까지도 전 경기 2위로 승급한 마필이기 때문에 열을 내실 수밖에 없죠. 이거 비싼 놈인데 다 지금 의욕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판별이 안 돼요.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판별을 안 되는 게 아니라 판별은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은 판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자, 2등급 1600m로 펼쳐지는 9경기입니다. 12뒤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닐 페트론 전경주 멀로 기수가 잘 타졌죠. 2등급 천무대에서도 오늘 뭐 조교 모습 괜찮고요. 역시 2등급 승급전을 펼치는 레드블레이드가 안토니오 기수 안장이라면 해볼만 하고요. 투마필, 그 다음에 라피도쿠스가 2등급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가지는데 유승환 기수로 완전히 교체, 유승환 기수가 이제 과거 타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고, 청담대로가 송화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질병은 없어요. 휴양을 했어요. 정신도 나쁘지 않았고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강도가 쭉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돼요. 여하튼 뭐 닐 페트론에게 조금은 더 현재까지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레드블레이드는 잠재력이 풍부한 마필이고 지금 강도는 높지 않습니다. 말 상태는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레드블레이드, 닐 페트론에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 초인마도 서서 이강석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닐 페트론과 레드블레이드가 오늘 조금 더 눈에 띄는 가운데 나머지들도 상태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흥부자까지도 뭐 심지어 흥부자까지도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0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11뒤 마필도 실전 등록돼 있고 재밌죠? 왜냐하면 문학지프가 레이팅 133으로 60kg, 레이팅 1등급 최고 부중은 핸디캡은 60kg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기에서 핸디캡의 1등급의 최고 부등은 핸디캡에서는 51에서 60까지. 근데 60kg인데 이 문학지프가 60kg까지 갈 수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핸디캡에 나오신 거고, 청담도끼는 58.5예요. 그리고 이 두 마필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마필들은 51입니다. 근데 51을 다 못하니까 이제 전부 다가 또 증량 신청들을 하겠죠. 52들 뭐 증량들 하고 그러시겠죠. 어차피 뭐 차이 많이 난다. 증량 하나 똑같죠. 청담도끼와 문학지프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것 같아요. 전주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관리사가 조교했는데, 청담도끼는 임기영 기수가 조교를 한 예정이고, 근데 문학지프도 완벽하게 살아있고 청담도끼도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마필은 스스로들의 부등량의 싸움이 되겠고, 나머지들 이제 로드위너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 예정이기 때문에 공백을 적응하고 정상 출직이 돌아왔다라는 부분. 찬마도 전경주 조금은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늘어난 거리가 나쁘진 않고, 야우스카이켓은 김동수 기수가 기승 예정일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장상 카우보이는 이번 주 출전하에 차추로 밀어버렸어요. 상대가 강하니까 그만 갔고요. 그래서 11두인데 10두가 출전할 것 같아요. 10두가 넌 감동이어까지도 오늘 뭐 조교 모습이 괜찮았는데, 여하튼 뭐 그 정도. 나스카 프린스도 열심히 조교를 했고요. 그렇다도 두마필이 핸디캡 차이가 나는 만큼 두마필의 능력 우위 속에서 두마필 스스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국립스만 3등급이 1400경기 18대 마필들이 출장 등록되어 있는데 선행마가 너무 많고 선행마들이 조교가 좋습니다. 자, 거센질주 박으름 기수가 아주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3연승에 빛나는 라운퍼스트 과천시장배 우승마죠. 과천시장배에서 스피돔 뭐 이런 마필 다 깼으니까 이 라운퍼스트 그 센 놈들을 다 깨고 온 라운퍼스트가 오늘 박태종 기수 또 조교를 시행을 했고, 역시 두마필이 뭐 조교 모습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근데 두 마필이 모두 박터지게 선행 싸움을 또 펼칠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더 빠른가 대결을 펼치겠죠. 근데 라운퍼스트가 좀 더 빠르지 않나요? 여하튼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뭐 선입권에서 한 마리가 뛰고 올라올 수 있는데, 뭐 파이팅 히어로라든지 댄싱 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의 선입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고, 다이나믹 펀치 같은 마필도 선입 가능성이 열어둘 수는 있는데,
블루파이어는 이 전개 조건이 좋은데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이현종 기수가 계속 조개를 했었는데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여하튼 오늘 라운퍼스트 거센질주의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도마필이 조교 모습 좋았고, 파이팅 히어로는 다비드, 댄싱 블레이드는 안토니오 기수, 도마필 조교하는데 도마필도 모두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이티 이럭도 조교 모습은 나쁘진 않았는데 경쟁이 좀 그렇고, 가운포스도 선행을 나가야 뛰어지기 때문에 오늘 조교 모습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밑에요. 여하튼 라운퍼스트가 4연승, 거센질주의 3연승, 두 3연승 도전마가 어떤 마필이 4연승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번 경기 핵심이 되겠죠.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는 라운퍼스트가 조금 더 세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새벽부로 플러스 시간에 좀 더 집중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